지금껏 이런 모델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텍스트 생성팀의 발표자 조효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모델은 요약이라는 이름을 붙인 모델로 이름 그대로 긴 한국어 시퀀스의 요약에 특화된 프리체인드 언어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한국어 요약 모델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존재하는 모델들도 긴 시퀀스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어 글을 요약하는 프리체인드 모델의 부재가 저희의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습시킨 모델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의 모델은 요약에 특화된 최초의 한국의 프리체인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전에 코보트 등 다양한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들이 요약 태스크에 파인튜닝 되어 왔지만 사전학습 단계에서부터 요약 태스크를 목적으로 두고 설계된 모델은 저희 요약의 최초입니다. 두 번째, 최대 4096 토큰을 입력으로 다룰 수 있는 유의한 한국어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전학습 모델들은 512 혹은 1024 토큰만의 입력으로 다룰 수 있어 그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문서를 다룰 때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요약은 2021년 발표된 코 빅버드에 이어 두 번째로 4096이라는 매우 긴 길이를 가지는 문서를 다룰 수 있는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입니다. 셋째, 요약은 롱 시퀀스 한국어 요약의 첫 번째 정답 GSG의 두 번째 정답 롱포머를 얹은 SX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모델은 차기 투빅스 회장 장준원 님이 지난 11월부터 밤낮 가르지 않고 노력한 끝에 만들어진 회장님의 로고가 서려있는 역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전학습을 위해 330만 개에 달하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저희가 빌드한 요약 모델에 피팅하여 사전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 벤치마크들로 파인튜닝을 시켜 다른 모델들과 정량적인 비교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모델의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 포스트 프로세싱을 마쳤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에서는 일렉트라를 이용한 마스킹과 코 빅버드를 이용한 디노이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모델, 요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모델들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듣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이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특히 셀프 어텐션을 위주로 만들어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다른 말로는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를 가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바로 셀프 어텐션이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풋 시퀀스 내 모든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해당 토큰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의 토큰에 해당하는 키, 쿼리, 밸류 값을 이용해 토큰과 토큰 사이의 관계, 즉 어텐션 맵을 얻어냅니다. 이때 여러 개의 어텐션 맵을 구축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입력 문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버트, GPT와 같은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의 시초이며 이후 슬라이드에서 소개되는 모델들 또한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기반 이름은 바트 모델입니다. 바트는 입력 텍스트의 일부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이를 다시 원본으로 복구하는 형태로 학습하는 디노이징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 여러 실험 결과 일정 길이 이상의 스팬을 마스킹한 후 이를 디노이징하는 텍스트 인필링 목적 함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에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바트 모델은 특히 요약 태스크와 같은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 특화된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롱포머입니다. 아까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언급했듯 셀프 어텐션은 모든 토큰과 토큰 사이의 관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풀 어텐션은 연산형 오렌지곡이 필요한 굉장히 헤비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롱포머에서는 이 특정 스팬의 윈도우로 슬라이딩하며 어텐션을 구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이를 다일레이티드하게 하는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 등을 이용해서 긴 시퀀스의 어텐션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페가수스입니다. 구글에서 공개한 이 모델의 핵심은 Abstract Summarizzation에 적합한 Pre-training Objective 펑션이 대체 무엇이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페가수스는 인풋 텍스트에서 중요 문장들을 선정해서 마스킹한 뒤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넘깁니다. 그러면 디코더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수도 중요 문장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태스크를 갭 센텐스 제너레이션, 줄여서 GSG라고 부릅니다. 추가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버트의 사전 학습 함수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줄여서 MLM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목적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토큰 단위를 적용했을 때도 성능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저희의 모델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모델의 목적 함수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GSG입니다. 다시 GSG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학습에 사용되는 텍스트의 일부 문장을 마스킹하여 이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마스킹되는 갭 센텐스는 텍스트의 중심 문장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모델은 일종의 수도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루치 스코어를 이용한 페가수스와 달리 키의 월드랭크 알고리즘을 이용해 갭 센텐스를 선정하여 GSG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이 워드랭크 알고리즘이란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인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응용한 것으로 단어들의 관계를 이용해 문선의 중심이 되는 문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구조입니다. 저희 모델 요약의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KT AI에서 바트를 한국어로 학습시킨 모델인 코바트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이니셜 웨이트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긴 길이의 텍스트, 구체적으로는 4096 길이의 토큰을 입력으로 바꾸자 하기 때문에 바트의 풀 어텐션을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수하기 위해 기존의 코바트의 어텐션 레이어를 롱포머에서 제시한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도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텐션 과정에서의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최종적인 모델은 코바트의 구조와 이니셜 웨이트를 가져온 다음 더 긴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코바트의 어텐션 레이어를 롱포머의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로 변환한 모델을 GSG 목적 함수를 이용해 프리트레이닝 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약 모델이 프리트레인 단계부터 요약 태스크에 적합하게 훈련되도록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리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예시를 통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집된 데이터를 K-월드랭크를 이용해 중심 문장을 분리해내는데요. 이 원래의 다큐멘트를 봤을 때 가장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는 귀엽다, 그리고 난 그 두 가지를 신전에 바치는 광신도이다. 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K-월드랭크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이후 저희가 구축한 이 요약 모델에 중심 문장을 제외한 문장을 입력하여 요약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요약 문장은 수도 요약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저희가 생성한 요약 문장을 사전에 추출한 중심 문장과 비교하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고요. 참고로 학습은 테슬라 V100 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리트레인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의 엔티티의 길이, 시의성, 정제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바이어스를 기준으로 4가지 데이터셋을 선정해 합쳤습니다. 국민청원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데이터로 시의성 있는 내용, 중간 길이의 문서가 많았고, 위키피디아의 경우 문서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담겨 있고 긴 길이의 문장이 많았습니다. 나무위키 덤프의 경우 2021년 3월 10일까지 반영되었고 다른 문서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모두의 말뭉치 뉴스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가 공적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전처리한 후 합쳐보니 약 300만 건 정도의 문서로 구성된 사전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괄호들과 일본어를 삭제하였고 공백을 통일하였습니다. 이후 10토큰 이하로 구성된 문장을 삭제하였고 문선의 문장이 12개 미만인 경우 저희의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라 판단해 데이터를 삭제하였습니다. 한 데이터가 4096개 토큰을 초과할 경우 앞뒤로 겹치게 잘라 최소한의 문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인 토치 데이터 로더로 셔플링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커서 4가지 데이터셋에서 랜덤으로 한 개를 택해 청크의 일부를 저장하고
이후 청크에서 랜덤으로 추출하여 최종 데이터셋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셔플링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구축한 모델이 요약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파인튜닝과 퍼포먼스 파트입니다. 저희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Abstractive Summarization 벤치마크를 이용해 코바트와 저희가 구축한 요약 두 개의 모델을 파인튜닝에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성능 비교를 위해 총 두 가지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리 기준은 데이터가 두갈식 구조를 가지느냐, 미갈식 구조를 가지느냐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져온 이유는 코바트가 두갈식 구조에서는 요약문을 잘 처리하는 반면 미갈식 구조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예시에서 볼 수 있듯 두갈식 구조는 문서에서의 핵심 내용이 초반에 나와 있는 것을 의미하고 미갈식 구조는 문서에서의 핵심 내용이 후반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두갈식과 미갈식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은 루치 스코어가 가장 높은 문장이 초반 30%에 등장하면 두갈식, 아니면 미갈식으로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토큰의 길이입니다. 다시 말해, 길이에 상관없이 로버스트하게 요약문을 잘 생성하는지를 확인하고자 길이가 짧은 텍스트와 길이가 긴 텍스트에서의 경우를 기준으로 두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능평가의 정량적인 기준은 루치 스코어입니다. 루치에서도 총 3가지, 루치 1, 루치 2, 루치 L을 사용했습니다. 루치 1은 모델이 생성한 요약과 실제 요약분과 겹치는 유니그램 수를 의미하고 2는 바이그램 수, 마지막으로 L은 최장 길이로 매칭되는 문자열을 측정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직 길이 단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분했을 때는 저희의 모델이 월등하게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요약 태스크에 맞춘 목적 함수를 사용해서인지 언더에서도 보다 좋은 성능을 내고 오버에서도 보다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두갈식인지 미갈식인지도 더 나눠본 결과입니다. 512 토큰 이하로 구성된 문서의 경우 두갈인지 미갈인지 상관없이 탁월하게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512 이상 문서의 경우 미갈식 문서에 대해서는 코바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미 성능이 너무 좋지만 인퍼런스의 성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포스트 프로세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의 모델인 요약이 생성한 요약문을 일렉트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해 부자연스러운 토큰을 마스킹하고 마스킹된 요약문을 코 빅버드를 활용해 디노이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를 보다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활용한 첫 번째 모델은 일렉트라입니다. 일렉트라 모델은 가장 엄청나게 유명한 모델인 겐을 이용한 모델인데요. 이 겐의 Adversarial Learning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겐과 똑같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되는데요. 제너레이터는 랜덤하게 노이징의 인풋이 들어오면 이를 그럴듯하게 디노이징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넘겨줍니다. 그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은 각 토큰들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토큰인지 아니면 원 문장에서 있던 토큰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상호 적대적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저희는 일렉트라의 뒷부분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 우리의 생성된 요약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를 판단해 자연스럽지 않으면, 즉 화면에서 이 replaceds로 판단이 되면 마스킹하여 데이터를 넘깁니다. 다음으로는 빅버드입니다. 빅버드는 앞서 설명한 롬포머와 마찬가지로 시퀀스 길이 증가에 따른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의 컴퓨테이셔널 커스트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시된 모델입니다. 빅버드의 어텐션 맵은 슬라이드 D와 같이 이 앞선 3가지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면 이와 같은 스파스한 닷 프로덕트를 통해, 즉 매적을 통해 적은 연산으로 긴 시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코 빅버드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첫 번째, 길이가 긴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고, 두 번째, 로버타, 케이시버트 등의 모델로도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정상적인 비교를 해본 결과 이 코빅버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코빅버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파이프라인을 예시를 통해 보시면 요약문에서 어색하다고 여겨지는 빨간 부분, 즉
파란 공부나 먹을 호양 모델과 같은 이상한 토큰들을 일렉트럴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잡아내 노이징하고, 이를 코빗버드 모델을 이용해 재밌는 공부, 발표할 호양 모델과 같이 자연스러운 토큰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의 결과물을 정성적으로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 저희의 직관에 훨씬 유사한 결과를 뱉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활용한 원문 텍스트이고, 이게 정답 레이블이고, 코바트로 만들어낸 요약문, 그리고 저희의 모델이 뱉어낸 결과물입니다. 사실 저희의 직관과 훨씬 유사한 결과를 뱉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추가적인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의 GitHub 레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팀의 리더 제이 오빠, 건우, 민진이, 종우, 회장 준원이, 상현 오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